가상의 공간에 원통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영상과 같이 바퀴가 굴러가는 장면을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바퀴의 단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바퀴를 간단한 원으로 그려 좌표 평면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로 합시다. 자, 그럼 이 바퀴를 한 바퀴 굴려봅시다. 그러면 이 바퀴는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의 원주의 길이만큼 이동합니다. 그런데 작은 원도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퀴이기 때문이죠. 작은 원이 이동한 거리로 본다면 당연히 작은 원의 원주 길이인 2파이 스몰 r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큰 바퀴의 원주 길이와 완전히 동일한 이 모습을 미루어 본다면 2파이 라지 r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쪽의 작은 원도 큰 원의 원주만큼 이동했을 것이므로 두 원의 원주가 같은 것일까요? 바퀴의 역설을 수학에 자신 있다는 고등학생들에게 보여줘 봤습니다. 진짜 잠깐 뭐라고 바퀴 두 개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 야 우선아 너 에모잖아. 이거 좀 해봐라.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각 속도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지점에서. 이 학생들 모두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류를 편하게 해준 바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 오묘한 바퀴의 역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려운 원은 잠시 제쳐두고 수학의 기본 도형인 삼각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굴러갑니다. 큰 삼각형은 바닥에 붙어서 돌지만 작은 삼각형은 각 꼭지점마다 조금씩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삼각형이 점프하는 이 모습을 기억해 두십시오. 도형이 구르면 각 꼭지점에 대하여 이러한 점프가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변을 하나 늘린 사각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사각형이 굴러갈 때 점프하는 그 지점의 모습에 주목해 주십시오. 똑같이 점프를 하지만 그 폭이 삼각형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십각형, 오십각형, 백각형, 천각형, 만각형, 무한각형으로 가면 결국 원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이때 원은 아주 작은 영역을 무한히 점프하게 되고 결국 점프하는 폭이 무한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이 바닥과 닿는 점의 개수는 무한합니다. 무한집합에서 개수를 논하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수학에는 기수가 존재합니다. 기수란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 쓰는 수입니다. 쉽게 말해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자연수이므로 유한집합의 크기인 유한기수는 자연수와 같습니다. 이를 무한집합으로 일반화한 것이 기수입니다. 따라서 정의에 의해 1대1 대응인 집합은 기수가 같으므로 같은 크기의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단위원과 직선 x는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과 직선 위에 한 점 p를 이어보겠습니다. 원의 교점이 한 개 생깁니다. 이렇게 직선 위에 임의의 점과 마이너스 1,0을 이으면 원 위에 반드시 한 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0과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이으면 직선 위에 반드시 한 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원 위의 모든 점은 직선 위의 모든 점과 1대1 대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도형의 길이를 살펴보면 원은 2파이이고 직선은 무한입니다. 두 도형의 기수가 같으므로 점들의 집합의 크기는 같지만 길이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바깥의 큰 원 위의 한 정점을 살펴봅시다. 바퀴를 굴리면 이 점은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 곡선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쪽의 작은 원 위의 한 정점을 살펴봅시다. 바퀴를 굴리면 이 점 또한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 곡선은 컬테이트 트로코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트로코이드 곡선의 x와 y 좌표를 회전각 세타에 대해 4개 변수화하여서 나타낸 식입니다. 이때 a는 굴리는 원의 반지름, b는 원의 중심과 원 내부의 한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다시 바퀴를 굴리는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바닥에 붙어서 회전하는 것은 큰 원이므로 작은 원 위의 한 점은 회전하는 큰 원 내부의 한 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컬테이트 트로코이드가 되고 그 길이가 사이클로이드 곡선보다 짧아집니다. 인류의 손꼽을 만큼 훌륭한 발명품 바퀴. 그 바퀴의 숨은 역설을 찾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문점을 3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해소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 사각형 등등 다각형의 변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프하는 폭이 줄어들어 무한 다각형인 원의 경우 폭이 무한소로 줄어들어 직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수의 개념을 사용해서 유한한 원의 길이와 무한의 길이를 가진 직선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클로이드와 트로코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바퀴의 역설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를 타지 말고 타이어를 보면서 바퀴의 역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